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주체 103 2014년 2월 6일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서한, 사회주의 농촌 대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로자기 발표된 뜻깊은 날을 맞이한 온 나라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적 농업 발전에 휘황한 설계도 따라 투쟁해온 나날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서한에서 식량만 자급자족하면 족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식 사회주의는 끝도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 대로 배심 있게 해나갈 수 있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수호전의 전초선이며 경제강국 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교육 방향이라고 명백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서 동지께서는 러작에서 농촌에서 3대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일 때 대한 문제, 종자혁명을 다구칠 때 대한 문제, 앞선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일 때 대한 문제, 농업 근로자들이 정신력 발동해서 중산의 열쇠를 찾아줄 때 대한 문제, 농촌의 핵심인 분조장들이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켜 나갈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제4차 전국 농업부문 열성자 회의, 2019년 농업부문 총합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중요 회의들을 소집해 주시고 불후의 고전적 노작대를 발표하시어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 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용도로 나라의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주셨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농사 작황과 함께 봄내 여름내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수고를 한먼저 헤아려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믿음과 사랑, 따뜻한 정은 우리의 농업 근로자들이 주타격 전망을 지켜선 전초병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한 농업부문이 여러 회의를 계기로 온 나라의 전형 단위를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이 나날에 다수학 농장, 다수학 작업반, 다수학 농민들이 수많이 태어났습니다. 실례로 2019년 한 해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390여 개의 다수학 농장, 4천여 개의 다수학 작업반, 1만 5,500여 개의 다수학 분조, 10만 2,900여 명의 다수학 농민들이 나오게 된 것은 서한에 제시된 당의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과학농사의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충실로 됩니다. 지금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고 우리 농업 근로자들에게 주실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다 안겨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은덕에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기치 높이 알곡증산 성과로 기어이 보답해 나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조난의 해, 변육의 해로 빛내이자. 당과 수령의 용도에 끝없이 충실했던 촐리마 시대의 선구자들을 비롯한 전세대 노동계급은 당이 준 과업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결사 관철해서 영웅적 조선 노동계급의 본때와 기계를 남김없이 떨쳤으며 대비학과 혁신으로 시대를 빛내이고 삶의 자욱을 감높은 기운으로 또렷이 새겼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허소국면을 열어나갈 전체 인민들의 기세가 날로 격앙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관철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속에 김책재 철교학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증산으로 당을 받들어 온 전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 일터마다에서 생산적 악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전후 우리 기업소는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하여 생산 공정물의 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갖춰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철의 노동계급은 제철소를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과 기술로 복구 구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고 떨쳐 일어나 영광로와 서결로 복구를 최단 길렉 운임으로써 1955년 5월 15일에는 1호 영광로에서 첫 샘을 뽑아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노력영웅 김웅일 동지가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가슴에 새겨진 아버지의 모습은 집에 들어온 날보다 공장에 나가 있는 날이 더 많은 정말 일밖에 모르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전후 어려운 시기 1만 톤의 강자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교실을 심장에 새기고 19만 톤 능력의 용광로에서 27만 톤의 샘물을 뽑아 당의 믿음의 더 높은 철강자 증산으로 보답한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전 세대들이 발휘한 투쟁정신, 충성의 전통, 애국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서 철강자 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울려가는 것이 우리 세대의 마땅한 본분이며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0년대 여기 열관하변 직장에서 가열공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우린 이 당에서 정해준 생산계획 숫자하고 흥정하는 거 한번 몰랐어요. 이건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준 과업이다. 지상의 명령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이 수행해야 된다는 이 정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을로 보수할 땐 한 3, 4일 정도 있다가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들어가서 손발이 다 화상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일했습니다. 그땐 정말 교대가 따로 없고 내일 따로 없고 자리를 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강철로 당을 받들어 온 우리 전 세대들의 그 투쟁 정신은 연합기업소 그 어디서나 그대로 맥동치고 있습니다. 전 세대들의 투쟁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에서 제시된 군속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 정말 이런 결심을 안고 지금 온 기업소가 떨쳐나섰습니다. 그래서 생산 장성의 기본 열쇠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 기능전습 활동을 활발히 벌이는 것과 함께 현존 생산 토대와 잠재력을 효과 있게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런 사업도 적극 내밀어서 주체철 생산을 누리기 위한 확고한 담보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곤군절의 저음에서 용웅조선의 승리 전통을 굳건히 이어갈 새 세대들의 의지가 더욱 세차게 분출되는 속에 함경남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전쟁노병과의 상봉 모임을 진행해서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전쟁노병들의 소룡결 싸움의 정신, 조국소 정신을 심장 깊이 간직하도록 했습니다. 상봉 모임에서 전쟁노병 류홍림 동지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에서의 승리는 희생의 촌출 명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독창적인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 탁월한 경군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전 높이 말했습니다. 두드리게 패기 생기니까 네 사단장이라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있는 건데 그 방충현이라는 동안 20살 미만이다. 보병처 가지고 손들어 해서 생포했는데 공간도에 병사가 사단장 우리 이 20살짜리 병사에게 생포됐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뭔가 전쟁노병의 전투위원담을 들으면서 참가자들은 수령의 탁월한 경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 군민의 일심단결의 힘과 자기 비업에 대한 절대적 믿음, 불같은 충성과 열렬한 애국심이 있는 한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며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다시금 가슴 깊이 체득했습니다. 전쟁노병 동지와의 상봉모임을 통하여 보병청과 원자탄과의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여인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또 수령이들의 굳게 뭉친 면 정치상적 위력이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쟁 노병동지로부터 공학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저는 위대한 전승세대의 후손답게 선열들이 지켜내고 계승 발전시켜온 위대한 우리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를 남김없이 가시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코비드-19 상황이 4년째 감염과 재감염의 악순환 속에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끊임없이 변이 되면서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더욱 강해진 데 있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도 악성 비루스의 끊임없는 변이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전파 시기에는 유전자 갑작 변이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수백 종의 아형들이 산생돼서 전염병의 6차, 7차, 8차 파동을 몰아왔습니다. 심각한 것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델타 변이에 비해 독성은 약해졌다고 하지만 폭발적인 감염자 증가와 재감염으로 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예측할 수 없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변이 비루스들의 연속적인 출현과 급속한 전파로 올해 전염병 상황이 4년째 지속되고 있는 보건위기 속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 후 나타나는 질병들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는 속에 어느 한 연구 집단이 감염자들 속에서 심장혈관 질병의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에게서 심장혈관 질병이 급성으로 발생할 확률은 일반 사람보다 4배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감염자가 심장혈관 질병으로 사망할 위험성은 급성기에 81배나 높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특히 감염증을 중증으로 앓은 환자들은 일반 환자에 비해서 심장혈관 질병 발생과 사망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5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7,621만여 명, 사망자는 677만 1,7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칠레의 많은 지역에서 최근 산불이 퍼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4일 이 나라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비오비오 지역과 라 아라우카니아 지역의 232여 곳에서 일어난 산불로 22명이 목숨을 잃고 약 4만 헥타르의 산림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들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한 지역에서 2일 수도관이 터지면서 도로가 함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파괴됐으며 교통이 차단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에 있는 한 유적터에서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상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남자의 모습을 형상한 조각상은 땅속 10m 깊이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굴된 조각상은 로마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천문학자들이 우주 관측 과정에 풀색빛을 띠는 새로운 혜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혜성은 태양과 가까워지면 원형 형태의 머리 부분과 꼬리가 나타나는데 태양의 자외선 복사로 해서 꼬리 부분이 풀색빛을 띠게 된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자리길 계산을 통해 이 혜성이 나타났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5만 년 전이라는 것을 밝혀냈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화성 가까이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